오늘은 고글을 쓰고 그라운드를 지배했던 에드가 다비지의 이야기입니다. 에드가 다비지는 1973년 3월 13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형이었던 수리남은 1975년 분리 독립했는데 초대 총리 행크 아론의 경제정책 실패로 실업률이 극에 달하자 수리남 인구의 3분의 1이 네덜란드로 이민을 갑니다. 어린 다비즈도 이때 가족들과 함께 네덜란드로 오게 되죠. 축구에 재능과 열정을 보였던 다비즈, 12살 때 아약스 유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1991년 만 17세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데뷔합니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바날 감독의 눈에 띈 다비즈, 당시 아약스는 황금기였습니다. 클라이버르트, 오베르마스, 베르캄프, 더브르, 셰도르프, 반데사르 등 황금 멤버들과 3차례의 리그 우승, 91-92 시즌 UEFA 컵 우승, 94-95 시즌에는 챔스 결승에서 AC 밀란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죠. 특히 94-95 시즌은 시즌 전체를 통틀어 단 1패밖에 하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시즌이었습니다. 기세를 탄 아약스는 95-96 시즌에도 레알과 도르트문트를 연파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릅니다. 상대는 리피의 유벤투스, 1대1로 비긴 양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하는데 첫 번째 키커였던 다비즈가 실축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고 말죠. 아쉬운 준우승이었으나 화려한 커리어를 보낸 다비즈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1996년 세리에 AC 밀란으로 이적한 다비즈. 그러나 AC 밀란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6-97 시즌 페르자와의 경기에서 키퍼와 충돌한 뒤 다리 골절로 시즌을 날린 다비즈. 여기에 구단 수뇌부와의 마찰까지 겹쳐 팀에서 방출당하고 말죠. 유로 96에서도 선발에서 제외된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다비즈는 이후 2년간 국대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97-98 시즌 유벤투스로 이적하며 폼을 되찾아가던 다비즈. 디디에 데시안과 함께 팀의 수비를 책임지며 3차례의 리그 우승에 공헌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소속으로 또다시 진출한 챔피언스리그 결승. 결승에선 레알에 패배하며 준우승했지만 다비즈는 중요한 경기에 풀타임 출전하며 결승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자 네덜란드 감독이었던 히딩크도 그를 다시 불러들였고 98 프랑스 월드컵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2년 만에 국대에 복귀합니다. 조별리그에서 당시 날샌돌이라 불리던 서정원을 상대로 볼을 빼앗는 장면은 지금까지 올드 한국 축구 팬들의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16강전이었던 유고슬라비아전에서 중거리 슛으로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하였습니다. 4강에서 브라질에 아쉽게 패하였으나 최전성기 호나우두의 공을 커트하는 등의 활약으로 올스타팀에 선정됩니다. 이대로 꽃길만 걸을 것 같던 다비즈. 이때 다비즈에게 정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2000년 왼쪽 눈에 녹내장이 발병해 선수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수술을 통해 치료가 되었으나 눈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다시 위태로운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고글을 착용한 다비즈, 피파 규정상 몸에 물건을 착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으나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고글 착용을 허용해줬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다비즈의 모습이 시작되죠. 다비즈는 고글에 잘 적응했고 유벤투스에서 맹활약하며 유로 2000 국가대표에 승선합니다. 4강까지 진출한 네덜란드는 이탈리아를 만나 승부차기 끝에 석패했으나 다비즈는 주전으로 맹활약합니다. 이때부터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는 다비즈. 동거녀 폭행 사건을 일으키며 유벤투스와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금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4개월 출장 정지 처분을 당합니다. 01-02 UEFA 챔피언스리그 아스날전에서 그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도르를 대신 출장시킨 리피 감독. 리피의 기용 방법에 분노를 표출한 그는 생방송 중 카메라에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나는 팀을 떠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팀과의 불화는 깊어집니다. 이 발언에 유벤투스 수뇌부는 다비즈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죠. 구단에 대한 불만이 커진 다비즈는 절대로 재계약을 안 할 것이라고 하며 AS 로마로의 이적을 감행합니다. 로마의 토티마저도 다비즈의 이적을 지원해주며 이적이 성사되는 줄 알았으나 당시 유벤투스 단장이었던 루치아노 모지의 반대로 이적이 무산되었죠. 이후 모지는 첼시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다비즈를 이적시키려 하였으나 AS 로마 이적이 가로막혀 더욱 화가 난 다비즈는 유벤투스의 이적료를 안겨줄 수 없다는 앙심을 품고 자유계약 선수로 나갈 생각으로 첼시행을 거절합니다. 유벤투스 측도 새로운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하면 된다고 하면서 다비즈의 행동을 맞받아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되었죠.
당시 네덜란드 국대감독 아드보카트는 잦은 선발 재해로 다비지의 폼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카르트의 바르셀로나에게 다비지의 임대를 제안하죠. 이 제안은 승인을 받게 되어 2004년 다비지는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오게 됩니다. 이후로 라리가에서 활약하며 부진했던 바르셀로나를 리그 2위로 끌어올리는 공신이 되었습니다. 유로 2004에서도 팀을 준결승까지 이끌며 맹활약한 다비즈. 이후 바르셀로나로 완전 이적이 대두되었으나 두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완전 이적에는 실패합니다. 수원 삼성과의 친선전을 위해 수원을 방문한 적도 있던 바르셀로나. 호나우지뉴의 인기가 대단했지만 다비즈도 국내에서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팬들은 다비즈에게도 많은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 경기에선 수원 용병 우르모브의 결승골로 수원이 1대0으로 승리했죠. 이후 다비즈는 2004년 7월 인테르로 자유 이적하였으나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과 에스티반 캄비아스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로베르토 만치니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14경기 출전에 그칩니다. 2005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다비즈. 입단 첫 해는 31경기에 출전하여 주전 미드필더 자리를 확보하는 것 같았으나 0607 시즌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디디에 조코라가 입단한 후 주전 자리에서 밀리며 출전 기회가 감소하였고 9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출전 기회를 찾기 위해 2007년 1월에 친정팀 아약스로 이적하며 11년 만에 아약스로 복귀한 다비즈. 그러나 07-08 시즌 개막전 보호대 없이 출전한 이 경기에서 왼발 골절 부상을 입으며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해 11경기 출전에 그치고 이후 아약스에서 방출당합니다. 이후 2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가 2010년 8월 풋볼리그 챔피언십 소속의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도 6경기 출장에 그쳤고 2010년 11월 팀을 떠나게 됩니다. 2012년 10월 풋볼리그2 소속의 바닛의 플레잉 코치로 이적하였으나 폼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2013년 11월 28일 현역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플레잉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는 다비즈. 그의 플레잉 스타일은 싸움딱 그 자체였습니다. 타고난 체력과 활동력, 거친 몸싸움과 태클을 바탕으로 중원을 잠식, 그럼에도 뛰어난 개인기와 수준급의 드리블, 그리고 일자로 꽂아버리는 강력한 킥력도 갖춘 만능 미드필더. 심지어 그 미친 듯한 체력을 바탕으로 활동 반경마저 넓었죠. 짧았던 전성기였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에드가 다비즈. 여담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스킨 루시안이 다비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비즈는 루시안 스킨이 자신의 초상권을 공짜로 사용했다 주장하며 라이엇 게임즈를 고소했고 법원은 다비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루시안 스킨으로 얻은 수익은 다비즈에게 보상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개성 넘치는 이미지로 축구 팬들을 즐겁게 했던 다비즈. 지도자 생활에서도 꽃길만 걷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